자, 반갑습니다. 슈퍼TV 슈퍼파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캠핑카를 타면서 한 번도 이 차의 실사용 리뷰라든가 리뷰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타는 차에 대한 리뷰나 이런 걸 하면 좀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한 정보 지식이 아직 없다 보니까 안 찍었는데, 이제는 1년째 제가 타고 있으니까 이 차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 2편으로 나눠서 찍을 예정이고요. 1편에는 차의 리뷰, 2편에는 실사용, 내가 1년을 써보니까 뭐가 장점이더라, 뭐가 단점이더라, 명확하고 정확하게 리뷰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캠퍼는 긴장해야 돼. 내가 그동안 남의 회사 가서 남의 캠핑카 보면서 못 간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 것도 아닌 걸 못 깔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건 내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어. 내 돈 내산. 이건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이게 벤츠가 잘 나오게, 마크가 내세울 건 이건 할게 없어요. 형. 잘 나오게 찍어줘요. 자, 외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벤츠 319 베이스죠. 319 베이스로 된 벤츠 스프린터로 만든 캠핑카입니다. 에이스 캠퍼에서 나온 에이스 720이라는 캠핑카고,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캠핑카예요. 그 앞부분은 뭐 디자인 얘기하자면 이뻐요. 벤츠 디자인이야 뭐 다 이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캐빈까지 연결됐을 때 느낌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기안급 캠핑카 치고 높이가 아주 높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실 때 바람이나 이런 거 영향을 많이 안 타는 편이고요. 사이즈도 7m 20이라서 기안급 캠핑카 중엔 그래도 좀 작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딱 보시면 뭐가 바뀌었을 건데요. 제가 요번에 차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데칼을 바꿨어요. 그전 데칼도 나쁘지 않았지만 조금 싼 마이급이 좀 있었는데, 이제 벤츠에 좀 어울리게 제가 마크도 벤츠 이렇게 크게 하나 넣고 해가지고 데칼을 투자해서 바꿨습니다. 전면, 후면, 앞에까지 다. 메르세데스 벤츠. 아주 그냥 5번, 4방, 8방에다 벤츠 쳐발라. 저는 밖에서 조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외부 조리대 공간인데 저는 그냥 뻥 뚫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좀 지저분한 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실사용 차니까.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도어. 여기 보시면 제가 본사 일을 해갖고 이렇게 번호키로 만들어놨죠. 이런 거 깨알 같은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거 해놓으면 되게 좋아, 쓰기는. 저는 키를 안에다 놓고 그냥 이것만 잡고 다닙니다. 외부 수납. 이건 좀 단점이에요. 제가 알기로 유럽 캠핑카를 제외하고 국내 캠핑카에서 기안급에서는 수납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다예요. 참 다행인 거는, 제가 외부에서 뭐 고기 굽고 캠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실내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크게 불편한 건 모르겠지만, 캠핑 장비가 많으신 분들은 이건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지금 청수인 있고, 그리고 외부 샤워기 달려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뒤는 이래요.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기안급 치고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서 사용하실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데칼이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좀 반짝이로 바뀌었고, 막상 내가 내 걸 설명하려니까 조금 좀 쑥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고정신병기에 SOG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게 뭐였던지 모르겠는데, 여긴 저도 뭐 옵션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뻥 뚫려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적은 대신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으니까 좀 자질구레한 집은 나눠서 넣기가 좀 좋긴 한데, 10kg짜리 가스통 대안이다. 맞아, 이거 맞아요, 형. 여기 원래 가스통이 들어갔던 건데 저는 인덕션을 넣었어요. 가스를 안 써가지고 가스통이 빠진 겁니다. 가스통 갖고 다니는 거 좀 무섭고 별로예요. 자, 외관은 뭐 크게 설명드릴 거 없죠. 그 창문 있고, 위에 지금 태양광이 1100이 들어가 있고요. 전기는 1200, 청수는 240, 오수는 100. 야, 잘 나오잖아. 내가 다 아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외관 설명드렸고, 이제 안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운전석입니다. 주행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아마 기안급 캠핑카에서 6기통 엔진은 이 아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솔린이 아닌 이상은. 6기통 엔진이라 디젤인데도 소음은 없는 편이고, 오토매틱 크루즈 컨트롤,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치품 방지 어시스트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동을 걸어볼게요. 소음 조용합니다. 예. 상당히 디젤 차량치고 조용한 편이고요.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터치되는 뭐라 LED 창? 인포테크? 뭐 터치가 되는 인포테크인가 뭔가가 달려있고, 뭐 차량 운전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아요. 뭐 장시간 갈 때 이제 알아서 지가 가고 쓰고 하는 오토매틱 크루즈 컨트롤 그게 있어갖고, 저는 고속도로에 달릴 때는 그냥 핸들만 잡고 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가 막힐 때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319 차량이라서 뒷바퀴가 단륜이에요. 그게 단점이기도 하겠지만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최고 밟아봤을 때는, 물론 혼자 있을 때인데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에 140km까지 밟아봤어요. 근데 한 번 제가 놀랐던 적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절대 110km 이상 밟지 않아요. 120, 3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냥 밀려요. 이거는 캠핑카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과속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테스트 해본다고 얼마까지 나가나 밟았는데 140까지 밟으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안급 차에서는 속도 리밋이 없다는 거는 상당한 메리트네. 그렇죠. 근데 또
속도 리밋이 없는 만큼 또 뒷바퀴가 단륜이라는 거에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타고 다니면서 뭐 형하고 강원도에 가서 눈 쌓인 날도 운전해보고 그랬는데 뒷바퀴가 단륜이다, 거기서 오는 뭐 이런 불안함이나 운전에 대한 롤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타이어가 파스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고장력 타이어가 자체가 달려 있어서 파스 나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게 어라운드 뷰랑 후진 상시 이것도 새로 바꿨어요. 기존에 있던 건 조금 기능이 떨어져 갖고 에이스 캠퍼에서 리콜 되면서 이번 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에어모션이라는 거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무게중심, 무게배합이 잘 돼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인정할 거 인정할게요. 저 고정벨트 쪽에 전기실, 청수실이 다 있어 갖고 무게 축이, 무게 배분이 잘 맞지 않아서 처음 차를 운전할 때 자체적으로 있던 에어 서스펜션으로는 전혀 그 편에서 못할 정도였어갖고 제가 330만 원을 주고 따로 에어 모션을 뒤에 장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행 성능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정말로 아무 소음도 없어졌고 상당히 만족할 수준의,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만족할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자기가 레벨링을 해요. 바람이 많이 빠지거나 이쪽이 무게가 많을 때 자기가 에어를 채워서 중심을 맞춰주는 기능까지 갖고 있는 에어모션 기능입니다. 구독, 좋아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은요 이렇게 열리는데, 지금 보시면 전자동 발판이긴 해요. 이거 조금 좀 단점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스위치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여기 발판을 펴놓은 채로 주행하게 돼요. 깜빡깜빡해. 근데 대부분의 차량은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열리고 나오고 자동으로 닫히던가, 아니면은 운전석에 시동을 걸었을 때 이게 열려 있으면 무슨 경고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없어요. 이렇게 벌써 한번 깨먹고 한번 교환한 거예요, 새 걸로. 요거는 조금 좀 자동 시스템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아이고 참 진짜 한번 깨먹을 때마다 수리비가 얼마예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조수석에 카시트가 달렸죠, 우리 애기 태우려고. 요건 설명드리고 이제 거실 공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렇게 자리가 움직여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이제 스위블이 돼갖고 앞뒤로 이동을 할 때 요걸 이제 좀 당겨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얘를 이렇게 스위블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들락날락거리기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좌석 시트 같은 경우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 빡빡하게 아니고 7명까지는 앉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방석에 들어간 이런 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에디션, 제가 가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뭐 유럽산 원단을 써가지고 인디핑크 컬러로 저만 이렇게 따로 바꿔놓은 거고, 원래 그냥 친정으로 나온 차량은 그냥 직모 원단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건 상당히 만족할 수준입니다. 때도 안 타고 컬러감 인디핑크는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거실 공간은 이렇고요. 바닥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부정마루에서 나오는 마일드 오크 그레이라는 부정마루를 제가 따로 주문해서 에이스 캠퍼로 보내서 제가 따로 주문한 거예요. 아이보리와 그레이 컬러가 믹스된 건데, 뭐 머리카락 하늘 떨어져도 잘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청소하기 더 좋고, 예전에 제가 그레이색이 있다가 한번 들떠갖고 이걸로 바꿨는데 상당히 만족할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죠. 지금 보시면 천장구가 좀 낮은 데다 드랍벨트가 설정되어 있어서 여기 레오장형이 한 20번 박았을걸. 기가 커 갖고. 근데 어쨌든 드랍벨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지금 여기서도 2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이고, 얘도 침상 변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는 게 좀 천장이나 답답할 때 저는 이 매트를 내려갖고 여기다 침상 변환을 해서 자기도 하는데, 어쨌든 넣었다 뺐다 불편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드랍벨트가 내려와서 사다리가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성인 2명은 좀 힘들고 아이랑 저랑 둘이 자기는 딱 좋은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둘이 잘 수 있고, 저쪽에 원래 뚫려 있었는데 저는 따로 주문 제작을 해서 저기 막아서 수납 공간을 해놨는데 정말 광활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 안에 뭐 이제 여름용품, 물놀이 용품이나 자주 꺼내 쓰지 않는 용품들, 이런 거 난로 이런 건 저 안에 다 때려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부분도 상당히 만족할 수준이긴 해요. 어쨌든 여기 2명이 잘 수 있는 드랍베드가 있고, 매트리스 역시 제가 따로 주문해서 이태리 걸로 제가 따로 해놨는데 만족도가 좋아요. 이거 이제 안 해요. 아우, 너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나하나 다 사이즈 그 캠핑카마다 다 틀린 거 잘라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도 주방입니다. 보시면 여기 다 깨알같이 수납 공간, 여기 4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기아급 캠핑카는 수납은 다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차도 남차에 비해 썩 빠지지 않을 만큼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센자미, 이제 커피도 타 먹고 하는 공간이고, 저는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인덕션을 설치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물도 빨리 끓고, 커피 같은 거 제가 이거를 단 다음부터 커피 포트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스텐 냄비에다가 물 끓여 먹기도 하고 요리해 먹기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잘 쓰고 있고, 에센자미니 커피 이게 제일 애용하는 제품이고, 요거 제가 사다가 이렇게 커피 하나씩 빼먹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여기 220V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밥도 전기밥솥 해 먹어봤는데 괜찮았고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조리를 하실 때 연기 같은 게 많이 나면 얘를 살짝 열어놓고 위에
맥스팬을 틀면 여기서 버글버글 끓는 그 연기, 김이 이렇게 해서 위로 빨려 나가면서 차 안의 냄새가 좀 덜 배는 편이에요. 그것도 활용하시는데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다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요거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요거 수전은 제가 수전 좋은 거 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차도 처음에 코보라 수전이 달려 있었어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 따로 15만 원 주고 사가지고 에이스캠퍼에 보내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한 건데 좀 이뻐요.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수전이 바뀌면서 큰 비용 추가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만족하게 잘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 수전이 더 넓고 깊어졌어요. 에이스캠프에서 이제 리콜이 되면서 이것도 기능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냥 기존 거로 쓰겠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있던 도메틱 수전을 쓰는데 작고 뭐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활용하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쓰죠. 이게 뭐 이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사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가기 좋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 보통 설거지 할 때 여기다 놓고 설거지하고 이제 다 설거지 끝나면 그대로 위에 올려 물 빠지게 내비두는 그렇게 하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 그냥 이렇게 닫아 놓고 다녀요. 거의 맞춤, 원래 재치로 나온 것처럼. 이쪽에 보시면 세제 같은 거 이제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 뒤에 보시면 지금 테레어 에어컨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보신다면은 썩 만족할 수준이긴 한데 차가 이제 저희는 이렇게 너무 큰 편은 아니라서 괜찮은데 소음이 좀 심한 것도 있고 전력도 많이 먹어요. 제가 전기가 1200이지만 여름에 편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어떻게 쓰냐면 정말 혹서기 그죠? 혹서기 낮 기온이 막 35도 이상 올라가고 더울 때는 제가 어떻게 많이 쓰냐면 시동을 걸어놔요. 6기통 엔진이라서 소음이 적어서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을 풀로 틀어놓고 얘는 꺼놔요. 그러면 이제 주행 충전이 되면서 이 냉풍이 뒤까지 다 가면서 낮에는 시원하게 있고 밤에 잘 때는 주위분들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시동을 끄고 그 충전된 전기량으로 얘를 씁니다. 그리고 정말 더울 때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서 보냈었는데 뭐 충분히 쓰기에 그렇게 사용하니까 문제는 없었는데 전기가 1200이라도 에어컨 편히 쓰면서 몇백 물질 보내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스마트 TV가 달려있고 이렇게 장식장이 있어요. 나 이거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에 뭐 와인잔도 있고 한데 저는 안 써요. 그냥 뭐 장식장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전기실, 뭐 퓨즈 같은 넣는 공간인데 여기도 깨알같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주 그냥 벤츠만 사방팔방 다 붙여 컨트롤 패널이 다 있죠. 막 엄청나게 달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초창기엔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인버터 5kg로 키우면서 달리고 뭐 전기 스위치 그리고 전기실에 과열되면 그 열기를 빼는 팬이죠. 팬도 달았고 해서 스위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청수 오수를 드레인을 안에서 스위치로 해요. 밖에서 밸브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밸브 있죠. 요걸로 닫힘 열림 눌러서 청수 오수를 안에서 버릴 수 있고요. 전기는 1200이 있고 요거는 D2, 요거는 D5 그리고 요건 온도계, 요것도 온도계. 이게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그 온도 되면 켜고 꺼지게 할 수 있게 온도계가 다 달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인버터 스위치, 메인 등, 무드 등, 주방 등인데 따로 스위치 밖에 다 있어요. 그리고 TV 전원, 냉장고, 뭐 이렇게 어닝 등 이런 식으로 컨트롤 패널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밖에 달려 있는 어닝이 전동 어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전자동으로 어닝이 펴집니다. 뭐 써보니까 어쨌든 수동보다는 상당히 간편해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옵션으로 넣은 건데 상당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간에 수납 공간이 있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업그레이드 된 건데 예전에 그냥 통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칸막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깊이가 깊지 않아서 깨알 같은 마스크나 이런 수납을 쓰고 있고요. 이쪽에는 소화기 2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 여행편을 보시면 아시는데 제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이제 기는 아이가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아이가 있어갖고 이제 문을 닫아서 이로 쏙쏙 빠질까봐 저희 걱정돼갖고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이스 캠퍼에 가서 이거 리콜하고 마지막 AS를 받으면서 이걸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아이를 바닥에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기어 다녀도 빠질 공간이 없게. 그리고 서봐. 자, 이제 이쪽 공간 설명드릴게요. 요건 뭐냐면은 이 안에 이제 수납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저쪽 침상 변환됐을 때 밑에 까는 용도예요. 근데 저는 왜 여기다 해놨냐면 시우가 여기를 못 올라가요. 그래서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발판처럼 여기다 해줬고요. 수납 공간 있고 주행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갖고 이런 건 깨알 정도인데 다이소에 가시면 찍찍이가 있어요. 양면 찍찍이.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찍찍이를 하나 놓고 얘를 갖다 여기다 올려가지고 딱 부착하면 주행 시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SK 매직 거 전자레인지가 달려 있습니다. 냉장고는 원래 여기가 블랙 유광이었는데 요번에 에이스 하면서 이거 랩핑 해준 거예요. 다크 그레이 컬러인데 손때가 묻지 않아서 사용하기 좀 좋아요. 냉장고 150L, 냉장 냉동 뭐 충분히 여유 있진 않지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옷장이죠. 지저분할 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옷이 겨울까지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캠핑카의 옷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겉옷 같은 거 겨울에 벗어놓으면 진짜 거추장스럽고 자꾸 침대 위로 올리게 돼 있는데 옷장에 있는 건 정말 좋은 거고 밑에도 이거에 똑같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지금 이불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침상 공간이에요. 메인 침상이죠. 고정 베드. 여기 보시면 두 명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한 게 저쪽에 보면 선반이 하나 있어요. 저 선반이 왜 있냐면, 생각해보니까 여름에 지금 같을 때 저렇게 선풍기 하나 올려놓을 것도 없고, 창문 열어놓고 여기 침상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이 선반이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따로 추가 옵션으로 해서 장착이 된 부분입니다. 만족도가 상당해요. 이게 여기 침상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이렇게 있을 때 눈부시잖아. 불 켜놓으면 너무 어두우면 또 싫은데, 여기도 불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뒷면에서 빛이 오니까 간접등 역할을 하는데, 전 여기가 등이 있는 거를 1년 동안 타면서 얼마 전에 알았어요. 효율성이 좋고요. 여기 어쨌든 수납 공간이 또 위에 있고, 창문은 옆에 크게 달려 있어 활용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TV가, 스마트 TV가 달려 있고,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 갖고 수납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면 이제 주무실 때 따로 공간 분리하는, 이렇게 공간 분리할 수 있는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난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키바나 이런 것들 다 갇히는 거 보니까, 중문을 보니까, 얘가 그때부터 꼴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침상 공간은 두 명이 자기의 여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잘 공간 정도 나오고요. 뭐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는 매트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놨고, 아까 전에 지금 팔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침상에 매트를 올리면 이게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움직이게 하는 이거 미천 살 수 있거든요. 내귀퉁이를 조이는 건데, 그럼 잘 때 이불이 돌아다니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 침상까지 했고, 이제 메인이죠. 욕실. 제가 이 캠핑카를 타면서 가장 큰 부심이 딱 두 개 있어요. 앞에 있는 벤츠 부심, 그리고 뒤에 욕조 부심.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통로가 좀 작기는 해요. 이렇게 편하게 이동할 수 없게 통로가 좀 작아서 문을 열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뭐 써보면서 불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더라는 거죠. 작고,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욕조가 있어요. 여기 우리 아이들 물 요만큼 받아주고 시우랑 션 이렇게 둘이 넣어놓으면 1시간도 놉니다. 일단은 건식하고 습식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쪽이 젖지 않죠. 그래서 안에서 샤워할 때도 물이 바깥에서 튀지 않아서 좋고요. 샤워의 커튼은 제가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거는 자주 교환해 주셔야 돼요. 욕실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보니까 이쁜 거 말고 되게 싼 거, 제일 싼 게 얇아요. 이 얇은 게 왜 필요하냐면 되게 빨리 말라요. 여기 맥스팬 있고, 여기 열어서 이거 열어놓고 맥스팬 틀어놓고 샤워를 하면 안에 수증기가 많이 쌓이지 않고, 어쨌든 욕조는 상당히 사용하기 괜찮은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우, 익숙하다. 내 거에 앉으니까 익숙하다. 자, 샤워 수전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사실 세면대가 있는데 이거 안 써요. 세면대가 작게 달려 있는데 왜 안 쓰냐면 물이 튀고 이거 공간 너무 작아요. 이걸 왜 안 쓰게 되냐면, 제가 이쪽이 욕실이다 보니까 여기서 튀고 이렇게 대충 씻고 다 하지 굳이 이거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얘가 예전에는 좀 촌스러운 거였는데 요번에 또 이것도 바뀐 거예요. 리콜 하면서 바뀌어갖고, 요렇게 열면 여기서 물이 나오고, 닫으면 위에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바꿔놓은 거고, 요것도 상당히 만족할 수준입니다. 샤워기는 당연하겠지만 다 절수 샤워기를 쓰셔야 될 거고요. 자, 변기통은 그냥 높이가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앉을 때 이게 좀 높아서 이렇게 발판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앉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도메틱 변기 자체가 유럽 사람들 체형에 맞춰 있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 여기가 좀 뻐근할 정도로 높긴 한데, 그래도 뭐 개방 공간감이 넓어서 똥 쌀 때 불편한 거 전혀 없고,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참 많은 사업 아이템을 얻었고, 제가 똥통을 왜 중요하냐면, 뭔가 버리면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비우면서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 뭐가 탁 떠오를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캠핑카를 다니면 똥통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저는 이 카트리지 냄새 나는 게 싫어서 두 개를 다 넣어요. 아쿠아블루 조금 넣고 포타포티도 하나 넣고 두 개를 다 써요. 그러니까 똥 버릴 때 전혀 냄새가 나진 않고 아주 새파란 물이 나와요. 어쨌든 똥 쌀 때마다 돈 넣고 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거울 있고 면도하기 좋고, 이 안에 수납 공간이 넓어서 뭐 여기 드라이기부터 뭐 샤워 용품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캠핑카를 타면서 가장 부심을 느끼는 거는 벤츠와 욕조밖에 없어요. 왜냐면 벤츠가 흔하지 않고 욕조는 나만 있으니까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키바가 좀 낫긴 했어. 시마님이 말씀하시는데, 욕조가 있는 거 애들 담궈놓기 편한데 씻기긴 좀 힘들다 그래요. 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씻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욕조가 있고, 제가 저기서 한번 저도 반신욕을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D5 그 온수량이 저기에다 데워질 정도로 온수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캠핑카 리뷰는 다 끝난 거 같죠? 다 정확하게 캠핑카 리뷰는 다 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짜리 캠핑카를 타면서, 물론 튜닝이 하면서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갔겠죠? 그 차를 1년 동안 타면서 제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 차의 장점, 이 차의 불편한 점에 대해 사실대로서 실사용 리뷰는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고요. 이 차량의 리뷰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